사주에서 지지라는 건 태어난 연도, 월, 일, 시의 아래쪽에 자리한 글자입니다. 이 지지 중 딱 한 글자만 제대로 타고나도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지지는 재물을 저장하고 불리며 순환시키는 힘이 뛰어나 노년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주를 정확히 모르거나 지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타고난 재물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지지가 어떤 구조로 돈을 모으고 어떤 방식으로 평생 재물을 지켜주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주 지지에 축토가 있고 금 기운이 함께 자리 잡은 구조입니다. 축토는 겨울철 땅의 기운으로 차갑고 단단하게 응축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금고를 숨겨둔 것처럼 축토는 재물을 저장하고 흩어지지 않게 단단히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이 축토 안에는 금 기운이 숨어 있는데요. 특히 경금과 신금이라는 단단하고 귀한 금속의 성질을 지닌 기운들이 축토 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가 있는 분들은 본래 재물을 저장하고 불리는 체질을 타고난 겁니다. 축토는 단순히 흙덩이가 아니라 금 기운을 품고 키워내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흙이 금을 낳는다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토생금이라는 흐름입니다. 축토가 자리한 분들은 이 흙 기운이 금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재물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일간이 금 기운인 분들에게는 축토가 뿌리가 되어줍니다. 뿌리가 든든하면 나무가 잘 자라듯이 금 일간을 가진 분은 축토 덕분에 재물 운용 능력이 탁월해지고 돈을 벌고 관리하고 불리는 일련의 흐름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축토가 어디에 자리하느냐입니다. 만약 월지나 일지에 축토가 있다면 이건 정말 강력한 재물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월지는 직업과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는 자리고 일지는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생활 기반을 나타내는 자리거든요. 월지에 축토가 있으면 직업적으로 금융이나 회계, 자산관리 같은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합니다. 돈을 다루는 일,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지에 축토가 있으면 생활 기반 자체가 재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는 환경 속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축토가 좋아도 비겁이라고 부르는 기운이 과하면 재물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비겁은 나와 같은 기운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형제나 동료, 경쟁자들과 나눠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축토가 있더라도 비겁 기운이 너무 강하면 벌어들인 돈이 흩어지기 쉬워요. 하지만 반대로 비겁이 적당하거나 없으면 축토의 저장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돈이 새지 않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축토가 용신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용신이란 쉽게 말해 내 사주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기운을 뜻합니다. 만약 축토가 용신이라면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대운이라는 큰 흐름이 돌아올 때마다 축토와 연결된 기운이 들어오면 재물 증식의 기회가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한 번 크게 벌고 끝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여러 번 재물이 불어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축토는 또한 재물을 저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물을 불리는 구조도 함께 만듭니다. 축토가 재성을 생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건 돈이 돈을 낳는 구조입니다. 재성이란 내게 재물을 의미하는 기운인데 축토가 이 재성을 계속 밀어주고 키워주면 자산이 자연스럽게 증식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늘어나는 형태의 재물이 축토를 가진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축토가 있는 분들은 말년까지 경제적 안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 벌고 중년에 불리고 노년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 세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축토는 급하게 터지는 재물이 아니라 천천히 단단하게 쌓이는 재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한순간 크게 벌었다가 날리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안정적으로 재물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축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기운을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 기운을 보완하는 환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속 소재의 물건, 흰색이나 은색 계열의 색상, 금융이나 자산 관리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요소들이 축토의 금 저장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조급하게 돈을 쓰기보다는 차근차근 저축하고 불리는 습관을 들이면 축토의 본래 기운과 맞아떨어져 재물이 더욱 단단하게 쌓입니다. 축토는 평생 재물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금고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묵묵히 쌓이는 재물의 기운, 그게 바로 축토가 주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주 지지에 진토가 있는 분들입니다. 진토는 봄철 마지막을 지키는 땅의 기운으로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과 나무가 함께 섞여 있는 아주 특별한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진토라는 글자 안에는 물의 기운과 나무의 기운이 함께 들어있어서 돈을 버는 능력과 그 돈을 지키는 능력이 동시에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토가 월지나 일지에 있는 분들은 평생 돈이 흐르는 구조를 타고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진토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도 저장하는 성질이 있어서 재물이 들어오면 새어나가지 않고 계속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인 땅의 기운은 막아버리는 느낌이 강한데 진토는 흐르게 하면서도 붙잡아두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진토를 가진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안정적으로 수입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전문직처럼 정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는 구조에서 정말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토 안에는 배움과 자격을 상징하는 기운도 함께 들어있어서 공부한 것이 그대로 돈으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기술을 쌓아두시면 그게 그대로 평생 수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토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똑같이 돈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주 전체의 균형이 이 진토를 어떻게 쓰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토가 월지에 있는데 나를 돕는 기운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반대로 진토가 있어도 나를 너무 누르는 기운이 강하면 돈을 벌어도 나가는 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토는 기본적으로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글자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조금 힘들어도 나이가 들수록 재물이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진토가 일지나 시지에 있으면 생활 기반과 노후 영역에서 돈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년에 가서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진토는 물과 나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글자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맥을 통해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평생 재물운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진토를 더 잘 활용하시려면 배움과 자격에 투자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토는 공부한 것이 그대로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기술을 쌓아두시면 그게 평생 수익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또 진토는 움직이면서도 안정을 유지하는 기운이라서 한 곳에만 머물지 말고 적절히 변화를 주시면서 살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진토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재물이 순환하게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주 지지에 해수라는 글자가 있고 나무 기운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 사주입니다. 해수는 물 기운 중에서도 씨앗처럼 생명력을 품고 있는 기운이라 이 글자가 지지에 자리 잡고 있으면 돈의 씨앗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는 구조를 타고나게 됩니다. 해수는 겨울의 마지막 물이자 봄을 준비하는 시작점의 물이기 때문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흐르면서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진 분들은 한번 흐름이 끊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출발이 생기고 또 다른 수입원이 만들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해수 안에는 두 가지 기운이 함께 숨어 있는데 하나는 물의 기운, 또 하나는 나무의 기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물은 재물의 흐름을 뜻하고 나무는 성장과 확장을 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돈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돈이 다시 자라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벌고 끝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수익의 뿌리가 생기는 거죠. 이건 직장인이라면 부업이나 투자 수익,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신규 거래처나 새로운 수입 라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해수가 일지에 있거나 시지에 있으면 생활의 기반 자체가 돈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일지는 배우자와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의 일상이 돌아가는 중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해수가 있으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시지는 말년과 결과를 뜻하는 자리라 이 자리에 해수가 있으면 노후 걱정이 전혀 없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수만 있다고 끝이 아니라 이 해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나무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는 작용을 수생목이라고 하는데 해수 안에 있는 물 기운이 나무 기운을 만나면 재물이 성장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주 전체에서 나무 기운이 강하게 배치되어 있거나 흐르는 큰 운에서 나무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돈이 확 불어나고 기회가 몰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게 본인은 특별히 애쓰지 않았는데 누군가 소개를 해주거나 우연히 좋은 정보를 듣거나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해수를 가진 분들은 기술이나 콘텐츠처럼 내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수익이 나오는 구조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고 나무는 뿌리를 내려 확장하는 성질이 있으니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가 있는 분들은 프리랜서나 1인 사업, 온라인 사업이나 교육 콘텐츠, 자격증이나 전문 기술 같은 걸로 평생 수익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말년까지 수익이 이어지는 구조라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해수가 있는 사주에서 이 기운을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흐르면 생명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배움이나 관계, 도전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운을 보완해주는 게 핵심인데 나무 기운은 성장, 확장, 표현력, 창의적인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니 글을 쓴다거나 영상을 만든다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활동들이 해수의 재물 기운을 더 강하게 살려줍니다. 또 하나는 정보와 학습에 투자하는 겁니다. 해수는 지혜와 정보의 창고 역할도 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들이 나중에 자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자격증이나 전문 지식,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시간을 쓰면 그게 결국 평생 돈 벌어주는 미천이 되는 거죠. 해수를 가진 분들은 돈이 한번 들어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수입원이 만들어지고 말년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물이 씨앗을 키우듯 이 사주는 재물의 뿌리가 끊이지 않는 정말 복 있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사주 지지에 자수라는 글자가 있고 그 자수에 금 기운이 흘러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자수는 겨울 한가운데 있는 가장 차갑고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을 품고 저장할 수 있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지혜와 정보, 그리고 흐름을 읽는 능력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금 기운이 자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갖춰지면 마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듯 평생 재물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 체질이 완성됩니다. 자수는 지지 중에서도 순수하게 물의 기운만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다른 토나 금이 섞이지 않고 오로지 개수라는 물의 본질만 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막히지 않고 정보와 지식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가진 분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가고 정보를 수집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기운이 금 기운을 만나면 금이 물을 생해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재물이 스스로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이 자수가 태어난 달을 나타내는 월지에 놓여 있다면 직업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분야,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금융, 유통이나 콘텐츠 관련 일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자수는 흐름을 타는 기운이기 때문에 한 곳에 고여 있지 않고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수입이나 투자 수익,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수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수는 물이기 때문에 금 기운이 물을 생해주는 흐름이 있어야 비로소 그 기운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금 기운이 없으면 자수는 그저 차갑게 흐르기만 하고 실제로 재물로 전환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 기운이 자수를 생해주는 구조라면 마치 금속이 차가운 물을 만들어내듯 끊임없이 재물의 원천이 공급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수가 일지나 시지에 있는 경우입니다. 일지는 나의 생활 기반을 나타내고 시지는 노후와 말년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자수가 있으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물이 형성되고 노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유지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기술이나 콘텐츠를 다루는 분이라면 말년까지 수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수는 지식과 정보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축적된 경험이 재물로 전환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자수가 내게 필요한 기운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인생 전반에 걸쳐 재물 증식의 기회가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특히 10년 단위로 흐르는 대운에서 금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오면 그 시기마다 재물이 불어나고 자산이 안정적으로 쌓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수는 흐름을 타는 기운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이 잡히면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수 기운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보와 지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자수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넓히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자수 기운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자수는 혼자 고여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과 연결되어 흐를 때 그 힘이 배가 되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 기운을 보완하는 환경을 생활 속에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금 기운은 정리와 완성, 그리고 기준을 세우는 기운이기 때문에 정리된 환경 속에서 일하고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습관이 자수의 흐름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금속 재질의 소품이나 흰색이나 은색 계열의 색상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도 금 기운을 보완하는 작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가진 분들은 노력 없이도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타고났습니다. 정보를 연결하고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자수를 가진 분들은 단순히 시간을 쓰는 노동보다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불려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수는 겨울의 중심에 있는 기운이지만 그 안에는 다음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가진 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흐름을 유지하고 정보를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미래의 큰 재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보이지 않더라도 자수의 흐름을 믿고 꾸준히 정보를 쌓고 연결을 유지한다면 말년까지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바로 사주지지에 유금이 있고 그 유금을 흙의 기운이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유금은 가을철에 완전히 익은 보석 같은 금속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제대로 보관하고 가치를 유지하며 불려가는 자산 관리의 체질을 타고난 분들에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유금이라는 글자는 신금이라는 순수한 금속 기운만 담고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흙의 기운이 함께 배치되면 흙이 금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는 저축과 보존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런 분들은 돈을 쓰는 방식도 신중하고 어디에 넣어두면 가치가 유지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감각을 타고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금이 생활 기반을 의미하는 일지나 노후를 상징하는 시지에 있으면 평생 동안 돈 걱정 없이 사는 구조가 됩니다. 일지에 있으면 생활 자체가 안정적이고 시지에 있으면 말년에 자산이 탄탄하게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학문이나 자격을 상징하는 기운이 함께 있으면 자격증 하나, 경력 하나가 평생 밥벌이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금이 정말 빛을 발하려면 앞서 말한 흙의 기운이 꼭 필요합니다. 흙이 금을 만들어내듯 재물의 원천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구조가 바로 이 조합에서 나옵니다. 이 구조는 단발성 수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이고 불어나는 복리 효과 같은 재물운을 만들어줍니다. 젊을 때는 조금씩 모으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유금 지지가 똑같이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사주 전체의 균형이 중요하고 일간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이 기운이 실제로 돈으로 연결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만약 일간이 유금과 어울리지 않는 구조라면 오히려 돈을 너무 아끼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흙의 기운을 보완해주는 행동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유금이 재물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기운으로 작용할 때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좋은 배치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구조라면 10년 단위로 흐르는 대운에서 흙의 기운이 올 때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거나 재물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처럼 보유만 해도 가치가 오르는 분야에서 남다른 운을 타고난 분들이 많습니다. 유금 지지를 가진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일단 번 돈을 흩뿌리지 말고 제대로 된 곳에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예금이든 적금이든 부동산이든 보존 가능성이 높은 곳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흙의 기운을 보완해주는 사람이나 환경을 가까이 두면 자산이 더 빠르게 불어나는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흙 기운은 안정과 신뢰를 상징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금 지지를 가진 분들은 이미 평생 돈 걱정 없는 씨앗을 타고났습니다. 다만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우고 보존하느냐에 따라 말년의 풍요로움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흙의 기운을 의식하고 흩어지지 않는 자산 관리를 시작하신다면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